자, 제작 공부에 정리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요즘 간혹가다 질문이 이제 인강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예요? 이제, 딸하고는 언제?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럼 모의고사 몇 번 봤죠? 3번 정도 봤죠.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6월 6일 날 보내요. 3번 정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2차 포기할까요, 말까요? 자꾸 이런 질문이에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그죠? 근데 2차는 포기 안 하면 되도록 좋아요. 2차는 건 뭐예요? 체력만 잘 보강해놓고 막판 승부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배웠죠? 뭐 배웠어요? 자, 오늘 학교는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오늘 복습 가서 시간 날 때 민법 학교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봐봐요. 민법 학교론만 주구중창하고 있어요. 주구중창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차피 민법 학교론의 끝은 없어요. 끝은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게 잡아놓고 2차로 한다.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야. 그날 복습. 만약 오늘 지적을 오늘 복습해서 완벽하게 잡아놓으면 그 남는 시간에 또 할 수 있거든. 사람들은 1차를 해야 2차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누가 제일 알고 있어요? 자, CCTV는 알고 있어. 그렇죠? CCTV는 알고 있어. CCTV보다 더 잘하는 게 뭘까요?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2차는 뭐예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면 돼요. 그제 지금.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 그러면 뭐예요? 뭐는 생각나야 돼?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죠. 옆에다 써봐요. 여기 이제 사실관계 정리와 사실관계 정리와 무슨 관계 정리가 있어요? 권리관계 정리.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 자체가.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이게 지적서 완성. 11월부터 지금 10,000번을 했단 말이에요. 10,000번. 아마 오늘 하면 10,000번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서 완성은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 이거는 뭐예요? 등기부.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적 정리 위에다가 이렇게 체계를 요걸 사이에다 좀 벌려놓고 그러면 지적 관계 정리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요걸 딱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해예요. 이해요. 자,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해예요. 자,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 대표적인 게 우리 지목 변경. 가장 눈에 띄는 거.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야. 그러면 지목 변경의 정리는 누가 해요? 지적서 완성. 그러면 하살표나요. 누가 한다? 지적서 완성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박스 쳐놓고 옆에다 이렇게 하살표 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등기촉탁이야.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앞에 가니까 무슨 관계에 뺀다? 사실관계에 뺀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권리관계. 요 밑에다 이제 위에다 권리관계라고 써놓고 우리가 배웠던 소유자. 지금 소유자 변경이.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누가 하죠?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를 중심으로 뭘 건치게 되죠? 대장을 건치게 되죠. 그러면 뭐 읽어봐요. 선등기 후 대장. 이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필통지제다. 그러면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뭐한다? 일치시킨다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매도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이해하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등기소 공통점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합격, 그렇죠. 합격이. 합격 안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합격이잖아요. 자, 지난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사전에 뭐는 없어요? 불합격은 없어요. 2020년은 어때요? 잃어버린 해라고 그랬잖아. 2020년. 잃어버린 해요. 어차피 이리 가나, 2020년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잃어버린 해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도 흔적을 하나 남겨놔야죠.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증. 그러면 2020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 이해를 해놔야죠. 공통점은 묶어요. 이게 바로 직권이잖아. 직권. 그렇죠? 자,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줘. 그럼 직권 정리가 되고,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해줘. 조금 전에 배웠던 직권 정정이 되죠. 등기관이 등기해주면 뭘까요? 직권 등기가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직권, 그러면 또 직권의 공통점 뭘까요? 통지죠. 그래서 밑에다 통지를 딱 써놔요. 통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죠. 그럼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거 공통점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관계인. 그렇죠. 이해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이해관계.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는 틀이야, 틀. 그렇죠.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이사이에 우리가 다른 걸로 적어 놨다는 것은 이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 봐봐요. 합병이에요. 합병은 권리관계 변동이 있어 사실관계 변동이에요. 사실관계 변동. 읽어요. 등기, 적탁. 신규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어. 그러면 신규등록, 등기, 적탁사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옆 동네 저기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 중 신규등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등록은 등기, 적탁 가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이해란 말이에요. 지금 합격하는 사람은, 작년에 합격하는 사람이 공통점을 한번 찾으면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좌절 모드가 아니야. 내가 7.5 맞더라도 뭐예요? 그걸 왜 근본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7.5 맞으면 어떤지, 불합격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어디냐? 7.5 맞으면 나 큰일 났다. 맨날 큰일 났다. 뭐만 해요? 걱정만 해요. 걱정만.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걱정만 해요. 맨날 봐봐요. 월요일 날이 뭐예요? 공법이 안 된다고 걱정만 해. 걱정만 해. 그러니까 마음 잡고 내가 뭐예요? 그러면 6개 법률에서 내가 국회법이라도 하나 해놔야 되겠다. 국회법. 그러면 국회법이라도 안 잡히면 뭐예요? 전체가 안 잡히면 내가 목차라도 외워야 되겠다. 목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법이 안 돼. 어제 공법했어? 아니요. 뭐만 했는데? 걱정만 했어요. 걱정만 했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맨날 걱정만 해. 돈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을 왜 해요? 뭔가 그러면 뭘 걱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건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 걱정이야. 그러니까 걱정만 하면서 혹시 혹시 떨어지는 떡고물 없나 보는 거예요. 국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국가만. 그렇죠. 국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만. 혹시 기본 재난지원금은 안 줄까? 이거예요. 지금 1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썼죠. 흥청망청 다 썼죠. 어차피 써야 되겠지만 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먹자로 썼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필요한 것만 샀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먹어 되는 데만 쓰는 거예요. 없잖아요. 넘는 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이 관계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 체계. 그러면 이거부터 빨리 하라고요.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대표인 게 뭘까요?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는 뭐예요? 권리. 그럼 요 글씨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고 이제.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지. 그럼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대상도 마찬가지.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세 번째 칸부터 우리가 보자고요.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사실관계.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거기에 나와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정리한다. 그때 X 뭐예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도 사실이니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칸의 포인트는 그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칸에서 저 밑에 제목 읽어봐요. 소유자.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눈을 소유자로 읽지만 소유자는 뭐로 읽어야 돼? 권리. 그럼 앞에가 권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 안에 소유자 정리 계리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권리관계 측면에서 그러면 1번에 가서 등록된 토지에 읽어봐요. 소유자 정리. 그게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소유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소유자 정리라고 읽을 거고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뭐라고 읽을까요? 권리관계의 변동. 권리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가 필요해?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등기 필정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아까 했던 의미네요. 그러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이야.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일단줄 쳐놓고요. 토지의 표시, 거기가 키워드네. 토지의 표시를 행강편 쳐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따져보자고. 이제 따지라는 거예요. 우리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 안 돼. 우리 법은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의미를 따지니까 등기부에 적혀있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누가 임써? 지적서 관청이. 그러면 지적서 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요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잖아. 뭐라고 통지해줘야 돼? 그러면 지적서 관청이 등기소 등기가나. 지금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지금 읽어봐요.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줘야죠. 그래서 불법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그 뜻을 간헐간서의 통지 동그라미. 그래서 그 뒤에 딱 요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죠.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라는 거야. 불법 통지. 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요 문제를 단독 문제로 활용해 볼까요? 읽어봐요. 불법 통지. 되게 겁먹어서 읽어보라니까 또 혹시나. 자,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통지 대상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불법 통지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벌써 뭐예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고르라는 거나.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까지. 왜 그러면 거기까지 할까요? 경계와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도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를 만약에 소유자 표시로 건치면 X일까요? 올까요? X가 되죠. 그럼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는 누가 임써? 읽어봐요. 등기관이 임써. 그러면 뭐예요? 등기관이 뭐라고 그래? 소유자 표시는 지적소 관청한테 뭐라고 그래? 신경 꺼. 내가 할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등기부의 부합 여부 확인. 확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의심. 의심을 한번 해봐요.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해서 봐봐요. 지적서 관청이 의심을 했어. 그러면 봐봐요. 지적서 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을까요?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등기부를 확인하러 왔죠. 그러니까 다시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요. 지적서 관청을 읽어봐요. 두 자로. 직권.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행강 괜찮아요. 자, 앞에 사실이 조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행강 괜찮았고요.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못 찾은 사람은 뭐예요? 또 뭐예요? 네 번째 줄에 있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행간편 딱 까놓고 잘라요. 잘라놓고 자, 뒷단계를 또 해석해야 돼. 자, 소유자 줄 서나와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지적서관청 권리에 힘써 못 써? 권리는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면 끝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조문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문 구조 자체가. 그러면 요번에 저쪽 옆에 학원 모의고사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지적정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기부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어때? X.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한테 부탁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틀리죠?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해 주라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지문들이 얼마나 지문들이 재밌는 지문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짜릿함을 느껴야 돼. 짜릿함을 느껴야 돼. 이런 지문들이 왜 빠져요? 지문 자체가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건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이번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찾았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고 국유재산법의 총괄청 절차 나와봐요. 총괄청이 누구냐? 거기에다 기획부 장관이라고 써요.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괄청이라고 그래. 기획재정부 장관. 이걸 뭐예요? 총괄청 나오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뭐라고 그래? 총괄청이라고 그래. 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청이 소유자가 이때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표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있다면 등록할 수 없겠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저기 밑에 그러면 신규 등록 신차 동그라미.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차죠. 다시 이제 보던 토지는 누가 정해? 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럼 신규 등록은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 근데 신규 등록은 토지의 표시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소유자도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기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의미가 이제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29회 때 2.5점짜리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이제. 자, 사실관계의 정리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되죠. 선대장, 후등기, 무슨 족탁? 등기 족탁.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촉탁하면 누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직관. 그럼 결론적으로 통지.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적등기 통지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통지는 그러면 통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희가 봐봐요. 통지가 나왔는데 통지가 나왔는데 봐봐요. 통지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알려주는 거잖아. 알려주는 거. 왜 알려줘? 그러니까 저희가 통지 그러면 봐봐요.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뭐예요? 통지 대상이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소유자 신청. 그죠? 소유자 신청이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결할 때, 요 밑에서 해석할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겠네. 자, 요거 딱 보는 순간, 통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 통지 대상 결론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9개 사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걸 숙지해야지.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는 안 되겠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1번에 가니까 어디에다 밑줄이 절쳐져야 돼?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뭐 시험장에서는 뭐로 읽어요? 직관. 그럼 마무리. 뒤에 통지. 그렇죠. 자, 그러면 통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통지 방법은 그 밑에다, 통지 방법 밑에다, 통지 간주라고 써놔봐요. 통지 간주.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소를 알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러니까 통지를 간주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일간시문. 해당 시군구야, 시도야. 시군구. 공보야, 간보야. 공보야, 게시판이 아니에요. 또는 흥강편터라이. 또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 형광펜 전화요. 공고 기간에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공고 기간에 제한은 없어. 그냥 공고해야 된다. 근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붙어서 뭐예요? 미션 하나밖에 없어요. 전주에 배웠던 지적 공부의 복부. 요거는 미시야. 나머지는 전부 또는이야. 근데 요걸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 누님들을 떨어뜨리자. 16회 때처럼 뭐 이렇게 쉽게 출제하는 거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 신문, 해당 시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야. 근데 시군구 16회 때 2.5점짜리고요. 근데 만약에 16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 우리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야? 한번 가봐요.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거절을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어때? X. 공고하고 그럼 미시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군구 공보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맞죠? 또는은 뭐예요? 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근데 거기 대상 찾았어요? 대상, 원래 대상은 여기 통지 대상이잖아.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세어봐요. 9개. 또 세라. 번호만 읽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 9개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그러면 몇 개 연습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뭐예요? 1번. 소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누가 했대? 지적소관청이. 그럼 직권이죠. 그럼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결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라는 거다? 9번까지는 소유자가 모르는 거거든. 자, 9번에 가보니까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했대. 요게 위치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여기 봐봐요. 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줬죠. 누가 알려줬어? 지적소관청이. 두자로 건치면 직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그렇죠. 요 9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통지 대상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상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실수를 많아요. 그러면 거기 대상 밑에다가 그러면 아까 뭐예요? 아까 대상 밑에다가 대상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대상 밑에다가.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거 한번 써봐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몇 개가 있었어요? 3개. 요게 이제 실수가 많거든. 1, 2, 3. 요거 한번 써봐요. 3개. 대표적으로 3개. 자, 3개가 아까 외웠었죠. 무슨 말서요? 해명성 말서,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이 3개는 특히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봐봐요. 신청, 소유자가 알아 몰라? 신청한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 알죠? 그러면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 아니네. 직권으로 하면 통지죠. 그러면 요 3개는 통지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29회 때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은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출제원이 실수를 해버렸어. 봐봐요. 다음 중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봐봐요. 축적 변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고르라고 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거야. 29회 때. 그래서 복수 정답이 아니라 모두 정답으로. 그러니까 요 3개는 조심해야 돼요. 요 3개는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럼 요 3개를 호시탐탐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축적 변경은 단서가 붙여야죠.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축적 변경할 때. 그때는 뭐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죠.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올해 선생님 대상 쪽보다는 시기 쪽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그러면 시기 요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 놓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이 말은 1번 앞에다 써요. 등기 촉탁 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네.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뭘까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사유가 결정이 됐네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현관 변조놓고 15일. 또 뭐 첫째 따서 또요, 또. 자, 그러면 이번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대. 그러면 그 옆에다 등기 촉탁 X라고 써. 2번 앞에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니까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사유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시기 앞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 앞에다가 자기가 응용해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요. 자, 충분히 그 옆에 공간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만 토지 이동 시기, 통지 시기.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뭐 두 가지 사이로 물어볼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 아까 배웠으니까 토지 이동 시기, 토지 이동이죠. 며칠? 60일. 그렇죠. 토지 이동 시기는 60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신규 등록 통지 시기는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죠. 그러니까 며칠? 통지 시기는 7일. 요거는 15일이잖아. 그렇죠.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되니까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등록 전환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문제 실수하지 말고요. 여기 토지 이동 시기하고 통지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잖아요. 봐봐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통지 시기는 며칠이다? 7일. 이거는 며칠? 15일. 이거는 그러면 사유가 뭐예요? 사유?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거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럼 올해 이제 등록 전환으로 나올지, 올해 등록 전환이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등록 전환 요거 과연 요 등록 전환 시에도 요 통지 시기를 끌어올지 한번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에서 통지 시기가 나올 때 요 15일을 뭘로 장난칠까요? 7일로 장난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대비를 과연 요걸 단독 문제로 요렇게 출제될지 아니면 요걸 연결해서 요렇게 출제될지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 죽겠어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출제될지. 그러니까 올해 과연 어떻게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은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죠. 분할은 며칠?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분할은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무슨 사유가 발생해? 등기 적탁. 그럼 밑에서 무슨 적탁이 보여? 등기 적탁. 그게 이제 찾아러 가네요. 등기 적탁은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럼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일단 신규 등록부터 찾아.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를 거꾸로 돌려볼까요?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권리를 골라라, 사실을 골라라. 권리를 고르라는 거잖아. 권리.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니까? 사실 관계의 변동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해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암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해야, 이제 이해야. 예.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무슨 관계의 변동이야?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나오면 사실관계의 변동.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디가 포인트예요? 토지의 표시. 거기가 포인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필요한 경우 지적서 완전 지체 없이 어디에?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척탁은 국가가 자기를 이해하는 등기로 본다. 왜 국가가 자기를 이해해서는 등기를 봐요?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국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근거다? 면세 근거가 되는 거야. 써요. 가로 읽고. 면세 근거라는 거야. 면세 근거. 자, 그러면 거기 대상에서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전부 사실관계의 변동이거든. 근데 거기 안에서 쭉 조심할 거.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이게 바로 거기에서 논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지적정리. 그럼 봐봐요. 요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요.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등기척탁. 등기척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등기소 등기한이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척게 돼. 등기필 통지. 얘네들 공통점은 뭐예요? 직권.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통지. 그러면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통지는 왜 해줘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줘야죠.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통지 시기는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15일, 불필요하면 7일. 등기 촉탁 자체가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등기 촉탁이 필요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에 해놓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요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골격은 반드시 잡을 게 몇 개 외울 게 있네요. 요거 읽어봐요. 사실관계의 변동.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그렇죠.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통지시기, 토지이동시기, 60일, 통지시기, 7일, 여거는 15일 사유. 또 까먹었다.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15일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렇게 딱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파트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분할이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면적, 요거, 경계, 좌표. 요 세 개가 믹싱이 되면 지적정량. 그래서 오른쪽에 가봐요. 무슨 정량이 봐요? 지적정량. 지적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정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정량과 관련돼서, 지금 지적정량과 관련돼서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지적정량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정량 5대2 앞에다가, 거기 앞에다가 5개가 딱, 4개가 딱 논점이에요.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 지적정량의 대상. 몇 개예요? 또 다 까먹었죠? 13개. 그렇죠. 13개. 그렇죠. 13개. 자, 그러면 5대2 요 앞에, 지적정량 요 앞에다가 충분히 공간 나와요. 지적정량의 대상. 진짜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 보면 뭡니까? 그러면 선생님, 요 옆인가, 그러면 요 옆에는 뭔가 쓰려고 그래서 쓰라고 정리정돈을 나중에 하려고 쓰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두 번째. 자, 지적정량의 의뢰 절차. 의뢰 절차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적정량의 절차. 지적기준자.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지적정량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은 4개밖에 없어. 시험 범위가 4개. 그러면 요 4개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3문제, 2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만약에 세 문제가 나왔다. 하나, 둘, 셋. 두 문제가 나왔다. 한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한번 느낌을, 냄새를 맡아보자. 자, 냄새 맡았어요. 여기 뭐 읽어봐요. 대상도 못 읽어, 이제. 여기 읽어봐요. 절차, 여기 절차. 읽어봐요. 제작 기준점. 어때요? 방법이 없죠. 외워야지. 그렇잖아요. 외워야지. 절차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이제 외우더라도 그냥 무작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지적 정량이에요. 지적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적 정량이란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야.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지적 정량이 대상 찾았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몇 개다? 13개라고 써봐. 13개. 13개. 자, 지적 정량이 대상은 13개야. 그러면 요 33페이지에서 뭐예요? 많게는 두 문제, 많게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이 되죠. 자, 그러면 그거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럼 지적 기준점에서 기준 행강 편차나 봐요. 기준이 들어가서 기초 정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도시개발사업 행강 편차나 봐요. 그러면 지적 무슨 정량이 될까요? 학정 정량. 요걸 조심하라는 거야. 지적 학정 정량. 자, 그러면 거기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경계 대비가 들어가서 현황이 들어가니까 지적 현황 정량이야.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정량. 자, 새로운 이게 들어갔어요. 신규 등록 정량. 자, 등록 전환. 입에서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록 전환 정량이 돼. 그러면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정량. 축척 변경이 들어가서 축척 변경 정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정량.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정량.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 자,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정량.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정량.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요. 13개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 합병이 들어가서 합병이 어디냐고. 합병이 그렇죠. 27회 때 2.5점짜리. 자, 그러면 다시 연습해 볼까요?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자,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있어요? 없어. 그럼 지목 변경이 23회 때 출제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꼼꼼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제되죠.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정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정량. 이성 기준점이 들어가서 없어. 이성 기준점이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적합장 정량이 되네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정량.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정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어요. 그게 바로 26회 때 2.5점짜리가 되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적 정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그 위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여백 확보해놨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그러면 자 8개를 한번 써봐요. 8개를.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형태는 8개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지적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정량이 대상 13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온다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 써놔요. 첫 번째. 다음 중 지적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어. 그러면 지적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거죠. 요렇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렇게 이제 출제 형태 하나.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발자취를 쫓는 청량. 두 번째 형태는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 뭘까?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최근에 도입된 청량은 뭘까? 뭘까?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청량은 뭘까?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량은 뭘까? 이렇게 물어본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는 청량은 뭘까? 물어봤어요. 자, 7번째. 자, 8개를 적은다고 그랬으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청량은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마지막이네.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몇 가지로 구분될까? 자, 저희가 그러면 자,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이제 써봐서 단답식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라고. 8가지 형태를. 그러면 만약에 이 8가지를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지적청량의 대상을 13개였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문제풀이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스스로 이제 공부가 된 사람은 자, 이 6개를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지적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 몇 개?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발자취를 쫓는 청량은 뭘까요? 이거는 경계, 복원 청량이 되네. 경계를 복원해달라는 거네. 경계, 복원 청량. 이걸 물어본 거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도입되는 청량은 뭘까? 지적, 재조사 청량이네.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거든.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된 거 수없이 했네요. 뭘까요? 현황 청량하고 경계 복원 청량, 경위를 물어본 거네. 자,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뭘까요? 몇 번 했던 건데. 자, 검사 청량하고, 지적 재조사 청량이네. 재조사 청량이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이거는 전체에 우리가 있네. 지축이라고 외웠네.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지적 확정 청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 청량.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청량 뭘까요? 지적 확정 청량을 이야기하는 거네. 이걸 물어본 거네. 지적 확정 청량. 자, 지적 청량의 구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네. 자,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되네. 세부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의 기준은 몇 개예요?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럼 기초 정량 하나, 세부 정량 12개 합치니까 13개가 되는 거네. 13개. 자, 이거 그러면 요걸 지적 정량의 대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요 8가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시간은 그러면 자, 1분 드릴 테니까 정리정돈하고요. 다시 이제 한번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지적정량 구분은 크게 뭐예요?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정량 뭐예요? 지적, 학정, 정량. 학정 현황 조심해놔야 돼요. 요거는 자꾸 사람들이 어디에 당해요? 요거만 당한다. 새로이 신규 등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도시개발 사업이야.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빠지면 그때는 신규 등록 정량이 되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이 붙으면 지적, 학정, 정량이 되는 거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정량은 뭘까요? 지적, 학정, 정량과 축적, 변경, 정량. 전체 지축 이거 배웠죠. 자,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자, 지적 그럼 봐봐요.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를 학생이라고 하고요. 지적 소관청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숙제 검사는 그 선생이어야 돼, 학생이어야 돼. 선생님. 그래서 검사 정량에서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돈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재조사 정량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와 검사 정량, 지적 정량 수행자의 뭐예요? 의뢰 대상에서 뭐다 제외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만 봐봐요.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실제적으로 정량을 안 했죠. 검사 정량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행정위는 입법 안 입법? 입법. 입법은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돼. 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지적 재조사 정량, 발자취를 쫓는 정량, 경계 보건 정량.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럼 판례로 갑니다. 밑에 판례. 자, 판례로 가니까 판례 옆에다 써요. 가로 열고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라고 써요. 판례 제목 옆에다 발자취를 쫓는 정량. 그럼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 뭐예요? 지적, 경계, 보건 정량이죠. 경계, 보건 정량은 그러면 옛날의 정량 방법과 동일해서 동일하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논점이 바로 읽어봐요. 주의. 자, 경계, 보건 정량 방법은 등록 당시의 정량법에 따르고 정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량하는 거야. 왜? 옛날에 정량한 방법으로 인해서 정량 찾아가야 되니까. 한번 봐봐요. 지적 공부에 표시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 복원 정량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적 길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지적 정량의 한 경우로서 등록할 당시의 정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정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정량 당시의 기준점으로 하여하며 비록 당시의 정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의 정량 방법에 의해서 하고 보다 정밀한 정량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서 정량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과거의 정량 방법을 똑같은 회약 찾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봐요. 발자취를 쫓는 정량. 무슨 정량이다? 경계 보관 정량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 페이지에서 그러면 이제 몇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8가지 형태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 8개도 많아. 그럼 찍어봐. 그럼 찍어보면 올해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요 4번이야. 4번. 4번이 뭘까요?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누구다? 현경.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8가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가봐요. 다시 올라가서 크게 봐봐요. 자, 지적 정량 걸 읽어봐요. 지적 정량은 맨 위에 읽어봐요. 기초 정량과 뭐에 읽어봐요? 세부 정량. 뭐죠? 그럼 지적 정량 구분은 크게 기초 정량과 뭐로 구분이 된다? 세부 정량. 기초 정량 몇 개? 하나. 세부 정량 몇 개? 12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틀을 잡아서 딱 숙지를 해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 정량이 뭐가 나오죠? 어뢰 거기에다 한강 펼쳐놓고 별표가 역시 5개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이해할 게 하나가 있어. 뭐 이해할 게 있을까요? 정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할 게 있어요. 일단 그것도 기본기 틀을 잡혀야죠.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정리해 봅시다. 1번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검사 정량과 읽어봐요. 지적 제조사 정량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을 제외로 건질 수 있어요. 제외를. 자, 종명. 그러면 지적 정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정량 수행자 행강편 쳐놓고 지적 정량을 어뢰 행강편 적어. 어뢰는 누구한테? 지적 정량 수행자. 그러면 저기 앞에 모의고사 봐봐요. 5월달 모의고사. 자, 잘 들어봐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는 검사 정량과 지적 제조사 정량을 제한 지적 정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 정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에게 의뢰해야 된다. 그때 X.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 정량 수행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는 의뢰 대상에서 의뢰 접수하게 되면 정량 계획서를 작성하여 언제까지? 다음날. 따로따로 행강 편찬하여 다음날. 지적 소관청 따로따로. 그럼 5일이야? 다음날이야? 다음날. 3일이야? 다음날이야? 7일이야? 다음날이야? 다음날. 그럼 당일이야? 이길이야? 이길이죠. 한자가 이길이라는 거야. 그럼 당일이 아니라 이길이라는 소리야. 이길.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출제됐어요. 이길, 당일. 요거 해가지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래서 따로따로 행강편을 걸어라는 거야. 두 군데 다 장난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적정량.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정량업자죠. 그럼 얘네들은 검사정량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검사정량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검사정량.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2개가 있네. 검사정량과 지적재조사정량. 자, 5번으로 빠지죠. 5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 6번은 시한폭탄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지적정량 수행자는 정량부, 정량결과도, 면적적정부, 정량성과 파일 등 정량성과에 대한 관계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여기서 다만 행강편잖아요. 거기만 행강편잖아요. 다 쳐놓으면 안 되게 온 사방이 다 행강편이야. 자, 지적성각 정량성과 및 경위의 정망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정량성과의 경우에는 그게 줄쳐놔봐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거기를 행강편찬하라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원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거는 뭐가 들어가는 자리였느냐? 시도지사 자리였었어. 근데 개정이 됨으로써 자, 그러면 기업과 니은을 묶어봐요. 면적 규모 이상. 이상에다 행강편찬해봐요. 이상은 누가? 시도지사. 미만은 누가? 지적소관청.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구분의 자리에다가 누구 자리였다고?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 구분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뭐라고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면적규모 이상은 어디에서? 시도지사. 면적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이다. 자,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7번은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8번, 9번을 한번 보죠. 9번 아주 중요한 문장이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세부 정량. 아까 현경이 있어요.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지적 정량을 실시해서 11번을 가볼까요?
지적정량이란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 행강 편찬하여 경계 따로, 좌표 따로, 면적 따로. 그래서 거기에 누가 문제집에 가니까 다음중 지적정량의 개념을 설명한 줄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읽어봐요. 경계, 좌표, 면적. 이걸 집어넣으라는 문제네. 자, 그러면 거기 12번은 지적정량은 뭐의 방법이 있어요. 지적정량 방법에는 요러한 방법들이 있어. 평판. 자, 전자평판, 행강편찬하여. 그러면 전자평판은 뭐라는 거예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도입. 요거 하나 써놓고요. 자, 경위의 정량, 요거는 별표 하나 놓고, 점파기, 강파기, 사진 정량, 이성 정량 방법에 따른다. 정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12번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는, 자, 그 밑에다 가서,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그 사이에 여백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적어봐요. 자,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두 가지. 뭐 있을까요? 전자면적 계산법. 자, 면적 측정법은 두 가지가 있어. 전자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면적 측정법은 뭐예요? 요거는 도면이에요. 도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아마 기억날 거예요. 도전. 요렇게라도 한번 안 되면. 근데 사실 이제 요 1번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자주 출제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자, 좌표 면적 계산법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이게 경위의 정량이잖아. 경위의 정량. 하도 작년에 뭐예요? 자꾸 헷갈리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해서 뭐예요? 요 경위라는 원리부터 가르쳐 주죠. 자, 지구본 가봐요. 지구본. 자, 지구본 본다고 그랬죠. 요게 경도의 이도예요. 경도. 요거는 이도죠. 이도. 요거 뭐가 맞나요? 좌표. 자, 경위라는 도구가 있어. 경위의 도구야. 경위의 도구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경철처럼 딱 생겼으면 여기 한 사람 딱 보면 거기 앉은 자리 좌표가 계산이 돼가지고 경도 이도 좌표가 딱 계산해서 나오는 게 경위의 도구라는 겁니다. 어머 여기 읽어봐요. 이거 경위 뭐예요? 경도. 이거 뭐예요? 이도. 요게 합치니까 좌표잖아. 좌표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위의 정량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자면적 측정법은 경위의 정량에 따른다. 그때 X. 경위라는 것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 좌표. 그럼 여기 밑에다 또 하나 써봐요. 경계점. 뭐예요?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돼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좌표. 읽어봐요. 좌표. 읽어봐요. 좌표. 그렇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평판 정량을 사용한다. 그때 X. 뭐예요? 경위의 정량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경위의 정량이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또한 지적 정량인 기초 정량과 무슨 정량으로 구분돼? 세부 정량. 아까 기초 정량 몇 개? 1개. 세부 정량 12개.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 13번은 지적 기준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준은 뭐예요? 기초잖아. 그래서 13번 앞에다 기초 정량이라고 써요. 기초 정량의 절차도가 바로 그거예요. 읽어봐요. 계획 수립, 준비, 현지 답사, 선점, 조표, 간첩, 계산 및 성과표 작성. 그래서 지문으로 종종 나오니까 낯설지 않도록 기초 정량의 절차 한번 숙지해 두면 되고요.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를 다시 한번 입체화시켜 봤어요. 지적 정량 의뢰. 누구한테 의뢰를 해? 지적 정량 수행자. 그럼 지적 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읽어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를 좀 묻혀요. 설립등기라고 써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설립등기.
자, 지적청량업자는 가로 열고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요. 그 약간 살을 붙여놔야 이제 기본서를 안 봐도 된다고.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 그래요? 설립 등기. 그 다음에 지적청량업자는 뭐예요? 시도지사 등록. 두 가지 공통점. 지적청량 수행자. 그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면 두 개가 생각나야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청량업자. 자,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빠져나가요. 그럼 지적청량수행계획서의 제출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래서 요게 자주 출제, 요 이제 뭐요? 요 체계 시스템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4번을 가보죠. 기초청량의 절차, 요거부터 기초청량의 절차 다시 한번 숙지하자요. 계획준비, 답사, 선점, 조표, 간척, 계산, 성과표 작성. 이 순서고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청량 및 검사 기간 찾아서 요게 중요해. 올해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거든. 오늘은 요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마스터하고 가야 돼요. 청량 및 검사 기간, 별표가 3개짜리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 옆에도 한번, 자, 4가지 형태를 써봐요. 문제 형태를. 자, 4가지 형태에서 이제 기초 틀을 잡아야 돼요. 자, 4가지. 4개 중에 올해 한 문제가 나오겠죠. 한 문제가. 자, 4개 적어봤어요? 이제 4개 적었으니까 초점을 여기서 맞춰서 잘 우리가 잡아놓자고요. 자, 요건 그러면 요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기본기. 그 기본기가 바로 도변에 있네요. 자, 가볼까요, 그러면?
자, 청량기간은 뭐예요? 청량기간 찾았어요? 예, 청량기간은 며칠로 한다고 했어요?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렇죠. 4일이야. 자, 그러면 청량기간, 그러면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시간,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검사는 뭐예요? 4자에서 4일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첫 번째 해결하러 가야죠. 읽어봐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단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이걸 뭘 물어본 거죠? 5일하고 4일을 물어본 거거든. 5일하고 4일을 물어본 거.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는 단서가 들어가줘야 돼요. 지적기준점 설치도 없었고, 뭐도 없어야 돼. 합의도 없었을 때.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그 다음에 4일. 자, 다만, 지적기준점 설치 시, 극에 대한 건 괜찮아 봐요. 그러면 15점 이하일 때 며칠을?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 플러스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해요? 1일을 가산한다. 그러면, 영어와 관련돼서는 이거부터 이제 워밍업을 하고 가자고. 그러면 60점을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샘플로 잡아볼게요. 이 말은 60점, 15점을 빼면 며칠을 주라고 그래요? 4일을 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15점을 빼면 몇 점이 남았어요? 45점이 남았죠. 4점마다 하루 일당을 또 주라고 그래서. 그러면 읽어봐요. 4일은 4, 4일은 4, 한 점 남았죠. 그러면 요거 11일이고, 그러면 여기 1점부터 4점까지가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또 하루를 가산해 주라고 그랬거든. 그럼 며칠이에요? 16일. 그렇죠. 16일이 돼요. 자, 그러면 그럼 35점 계산해봐요. 일단 워밍업을 하고 가자고. 35점. 자, 35점. 자, 35점. 한번 해봐요. 35점. 35점은 15점 빼고 4일이죠. 15점 빼니까 몇 점 남았어요? 20점. 4, 5, 20. 이건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5일. 그러면 9일이라는 거네. 자, 그럼 100점 빨리 계산해봐, 이제. 100점. 요거 100점을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100점. 자, 100점 며칠 나왔죠? 26일 나왔어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26일이야. 근데 요 문제 잘 봐봐요. 요거는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읽어봐요. 지적기준점 자체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청량기간은 26일, 검사기간도 26일이야. 요 자체만 물어본 거야. 근데 요 문제 4번, 3번을 볼까요? 지적기준점 100점을 설치하고자 한다.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청량의 절차는 아까 며칠 졌죠? 읽어봐요. 5일, 이거마다 4일. 그러면 지적기준점 100점이 지금 며칠 나왔죠? 26일. 그러면 26일 더해줘야 돼, 이때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31일이고, 이때는 30일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요 문제하고 요 문제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요거 지적기준점, 요거는 자체, 100점 자체만 물어본 거야. 그러면 각각 26일은 동일하죠. 근데 이제 법조문을 보니까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은, 청량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여기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면 다만 요걸 계산해서 끝에 가서 전체를 가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는 기초청량 5일하고 4일을 또 더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청량기간은 아까 며칠? 5일. 요거는 뭐예요? 4일. 그러면 26 더하니까 결론 31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은 요 문제입니다. 요 3번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2번하고 3번을 문제를 구분해 놔야 돼.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오른쪽 가서 기본기 다지러 가죠. 합의. 요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요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합의를 하게 되면 청량기간은 며칠?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 여기는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기간이야. 그러면 4분의 3을 곱하니까 청량기간은 며칠? 30일. 자, 검사기간은 10일. 그래서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 예상 문제는 뭘까요? 자, 1번, 4번이 아니라 뭐예요? 3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거야. 3번이. 그래서 요거 5일하고 4일 더해주는 것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26회 때 28회 때 두 번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 많이 떨어졌고요. 요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고 혹시 얘가 그러면 요거하고 뭐에 구분을 하면서 문제. 이거는 뭘 물어본 거죠? 이거는 요 지적 기준점 100점 요 자체를 물어봤을 때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 26일 동일해요 각각. 근데 요걸 물어봤을 때 5일하고 4일을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서 다루라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네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네 가지 형태를 샘플로 잡아서 그냥 숫자만 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걸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3번의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만 하고 오늘 나머지는 좀 남겨놓으려고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는 또 요번 주에 오면 다음 주에 다 까먹을까봐. 자, 지적기준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지적기준점 그 옆에다 써봐요. 자, 그 밑에 생각하지 말고 자, 지적기준점 기본기 다져보자고. 자, 기준 특징은 기초, 그렇죠. 써요. 기초 정량. 자, 지적기준점, 그러면 3개가 옆에 또, 밑에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써봐요. 3개를. 자, 3개를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다르다고 이미 여러 번 잡았어요.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이걸 잡아둬야 돼. 자, 그러면 요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해요? 자, 시도지사 아니면 지적소관점.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찍어. 틀린 지문이에요. 지적정량수행자가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러면 찍어. 지적기준점에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는 그러면 자, 지적삼각점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으니까 여기 봐봐요. 누가 관리할까요? 시도지사. 요 두 개는 지적소관청. 그렇게 감을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몇 개.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지적기준점, 그러면 기초정량이네. 기초정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정량이고, 그러면 지적기준점 몇 개다?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외워놓고 그러면 지적기준점 우리가 가봅시다. 자, 특히 몇 번을 가시냐면 특히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 형광펜 쳐놓을까요? 지적삼각점은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그러면 삼각점을 설치 변경하였을 때 누가 변경하였을 때 지적소관청이 그 청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뭐예요? 통보사유야. 통보 형광펜잖아요. 성인사유가 아니야. 통보사유야. 나중에 통보를 성인으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한번 확인해 놓고 자, 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포인트.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 표지 찾았어요? 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찾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될 만한 것은 저 끝에 자, 청량성과의 저기 가봐요. 청량성과의 열람동본 청구 찾았어요? 네, 거기에 시도지사 밑에 뭐가 있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형광펜 딱 쳐놔요. 이게 딴하고 모의고사 여기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에게만 열람동본 청구한다. 어때?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딴하고 모의고사예요. 그거 조심해서 달아놓고 혹시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지적삼각점 또 까먹었어요 벌써. 자,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지적삼각점이 되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삼각 보조점, 요거 지적도관점.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특히 이제 지적기준점은 우리가 출제할 게 많아.
지적정량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지적정량 의뢰 절차도 마찬가지고 지적기준점은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틀을 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지적정량 적부심사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하고요. 자, 문제 안 푸는 게 한두 문제 있을 텐데 자, 1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2번은 풀었죠. 3번은 풀었어요. 4번 풀었죠. 자, 8번 가보죠.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저는 칠판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자, 이제 배운 거 생각이 나는지, 요약집을 생각하면서 풀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는지, 자기가 잡아보라고요. 자, 됐어요? 예. 1번은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아까 공동주택의 부지, 관리인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은 어디가 갈까요? 도시개발사업, 어디로 점프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A자가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맞네요. 농어촌 정비 사업이죠. 그럼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맞네요. 4번은 이제 4번에 주택건설 사업가 파산했대. 파산. 그러면 파산했으면 됐다.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이 줄잖아 봐요. 직권이죠. 직권이죠. 그런데 직권으로 해놓고 무슨 승낙서를 받아. 말이 안 되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무를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이 되네. 정답은 몇 번? 5번. 대체적으로 오늘 문제 풀었던 걸 대체적으로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늘 10문제만 우리가 잘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어려운 거는 무난하게 끝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지적정량과 관련돼서 또 어려워해서 지적정량을 복습하면서 이제 드디어 대장정에 뭐가 들어가요? 등기법이 들어가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첫 시간에 합병 배웠어요. 이제 3시간 전이니까 기억도 안 나요. 자, 뭘 배웠죠? 합병. 그렇죠. 합병. 자, 합병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나야 돼? 합병의 성립 요건과 합병의 신청 기간과 관련돼서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기억하고요.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거기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지목 외워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거기에 2개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합병의 논점은 거기니까. 자, 합병 끝나고 뭘 배웠죠? 해도 너무하네. 지목 변경을 배웠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뭘 기억해둬야 돼? 지목 변경 60일이 논점이 아니야.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기억해둬야 돼. 원칙 과목 국계법 산지관리법. 해법 산지관리법의 흥질 변경 그러면 등록 전환이 돼요. 두 번째 토지 용도 변경. 세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원칙이죠. 여기에 특례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어서. 어딘데? 도시개발사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때는 뭐예요? 지목 변경 대상 토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딱 보는 순간 그걸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배웠어요? 해면성 말소. 해면성 말소를 배웠죠.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일단 개념을 잡아요. 개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하나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요거는 신청기간이 특히 논점이야. 며칠?
90일. 특히 90일도 90일이지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소유자가 착하면 신청, 나쁘면 직권 말소. 그래서 직권이죠.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걸 생각이 나줘야 된다는 거. 자, 해면성 말소 끝나고 뭘 배웠어요? 축적 변경. 그럼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여기서 실수하지 말을 거는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때 X. 시도지사 승인에 제외되는 거. 합병과 사업시행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이? 3분의 2. 머릿속에 축적 변경은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죠. 자, 그러면 시행 공고를 해야 되겠죠. 시행 공고 며칠? 20일. 결정 공고 20일. 청산공 공고 15일. 경계점 표지 30일. 이의신청 1개월. 납반육, 수한육. 숫자는 뭐 그렇게 크게 없네요. 알고 봤더니. 몇 개인지 알고 봤더니. 그러면 결정 공고 며칠? 20일. 그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절차적 측면에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 끝나고 뭐 배웠죠? 등록상 정정에 대해서 배웠네. 그럼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이제 조심할 거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여기에서 조심할 거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미가신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고요. 자, 등록상 정정을 잡아서 지적공부 정리.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는 항상 머릿속에 사실관계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정리. 사실관계의 정리는 뭐예요? 지적서관청,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되죠.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 그래요? 등기필, 통지. 그죠? 등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지. 소유자가 알아 몰라요? 몰라. 모르는 게 통지해 주죠. 통지 시기 15일하고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15일. 불필요하다. 7일.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15일.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15일. 틀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7일.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잡아두고. 등기촉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관계 변동.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최소한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놓고요. 선생님, 지적정량의 대상은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면 뭐예요? 조금 전에 배워서 다 답변을 잘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최소한 제도는 합병이란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축적 변경.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그럼 요 세 개의 공통점은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3시부터 모의고사를 한 15분 정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20문제 하려다가 야간이 뭐예요? 20문제만 12시에 끝나거든. 그래서 뭐예요? 딱 1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10문제 기준이니까 딱 15분에서 20분. 많이 드릴게요.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딱 2시간 20분 동안 10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줄 테니까 자기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좀 해달라는 거. 실제 시험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오후에 뭐 모의고사 쪽지 시험 안 볼 사람은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뵙도록 해야 되겠네. 다음 달에 이제 넘어오면 몇 월 달이에요? 6월달이에요. 6월달 넘어가면 7월달, 7월달 넘어가면 8월달. 그거는 잘하네요. 8월달 넘어가면 9월달, 9월달 넘어가면 10월달. 무슨 달? 시험 보는 날. 시험 날은 언제예요? 10월 31일 거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후반은 정확하게 이제 3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